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여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할 때 랭킹 카테고리에서 제품들을 많이 보시나요? 저는 올리브영 어플에 들어가면 요즘 핫한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랭킹 카테고리를 항상 확인을 해보는데요. 이 랭킹템이라는 게 오늘의 특가 그리고 메인템들에 따라서 좀 순위가 계속 변동이 생기기는 하는데, 오늘 제가 촬영하는 기준의 랭킹 제품들 중에서 제가 써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솔직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까 말까?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글레인 녹두 클렌징 오일. 제가 이거는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클렌징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도 아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새 거 뜯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진짜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벌써 절반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저녁에 이제 세안을 할 때 무조건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N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클렌징 오일이 바로 이 비플레인의 녹두 클렌징입니다. 사람들마다 제품을 선택을 할 때 고르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제가 클렌징 오일을 고르는 기준은 눈시림이 없는지, 두 번째로는 피지가 잘 녹는지입니다. 클렌징 오일이면 피지 다 잘 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생각보다 피지 관리가 잘 안 되는 클렌징 오일이 있습니다. 저는 클렌징 오일을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서 크게 코팩을 하지 않을 정도로 클렌징 오일만으로 그냥 블랙헤드를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정말 다양한 클렌징 오일을 써봤지만 가격 대비 사용감이 아주 만족스러웠었던 것 중에 속하는 클렌징 오일이고, 그리고 이 비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난 특가 할인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위 랭킹에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빨리빨리 닳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 혜택이 좋다, 좀 구성이 좋다 할 때 여러 개 미리미리 쟁여놓고 사용을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라덴스 베럴 혀 클리너. 혹시 올리브영에서 유명한 파란 혀 클리너 다들 아시나요? 이 제품은 제 주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혀 클리너인데요. 양치만 하지 말고 이 혀 클리너도 같이 사용을 해야 좀 더 개운하고 입냄새 제거도 된다고 해서 저도 속는셈 치고 한번 따라서 구매를 했다가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바로 라덴스의 혀 클리너입니다. 제가 9버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기 전에도 이미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유명한지 알고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점심에 밥을 먹고 뭐 또 커피를 먹거나 그러면 입안에 그 텁텁함이 가득하잖아요. 양치를 꼼꼼히 해줘도 그 특유의 텁텁함은 개선이 잘 되지 않는데, 양치를 하고 나서 이 혀 클리너를 써주니까 완전 개운함이 다른 거예요. 이 라덴스 혀 클리너 자체가 혀 돌기 맞춤형으로 제작돼서 그런지 이 혀에 남아있는 백태를 진짜 깔끔하게 싹싹 긁어주는데요. 그래서 양치를 하고 이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확실히 입안에 그 텁텁하고 찝찝한 느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매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품을 왜 가지고 왔냐? 짜란!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번에 이렇게 2종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 미니 사이즈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미니 사이즈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요. 나는 혀 클리너를 처음 써본다 하는 입문자용, 집에 자녀가 있다면 어른용이랑 어린이용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칫솔이랑 같이 파우치에 쏙 넣어서 사용을 하기에 아주 휴대성이 너무 좋은 미니 사이즈예요. 좀 입냄새가 걱정되는데 양치, 가글로는 조금 해소가 안 된다 하셨던 분들, 이렇게 기획 세트로 2종이 출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무조건 구매를 해놓으시면 완전 좋겠죠? 제가 사용해본 혀 클리너 중에서는 가장 좋았거든요. 알찬 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라덴스 혀 클리너 완전 강추. VT 리들샷? 이 VT 리들샷은 정말 올리브영 랭킹템에 거의 탑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이에요. 크게 할인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리들샷이 진짜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스피큘, 마이크로 리들이 들어가져 있는 뷰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는 300이랑 100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0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크게 그
느낌이 나지 않는다? 한 300 정도 돼야 그 마이크로 리들의 약간의 따끔따끔함이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이 이 제품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며칠 한번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부가 되게 얇은 분들은 이 100도 따끔따끔함이 느껴진다라고 해요. 근데 저처럼 좀 통증을 잘 참는다, 나는 이런 디바이스나 뷰티 시술을 좀 잘 받아온 사람이다 한다면 솔직히 100은 크게 기별이 가지 않고요. 좀 300 먼저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따끔거리는 현상은 제품이 흡수되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피부에 자극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드름 피부, 민감성 피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까지 완료를 받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면 100 또는 50으로 좀 약한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피부결도 좀 두꺼운 편이고 이왕이면 나는 좀 효과를 느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300 이상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상은 굉장히 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300 정도도 꽤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 첫 단계에 얇게 쓱 발라주신 다음에 기능성 제품들 있잖아요. 안티에이징 제품들이랑 함께 바르면 훨씬 시너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꾸준하게 사용하신 분들 리뷰를 보니까 결 개선이 확실히 효과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 결, 나는 모공에 좀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 리드샷 구매해서 써보시고, 그리고 무조건 꾸준하게 샷수에 따라서 사용 주기가 다르니까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대로 된 주기 맞춰서 사용을 하신다면 정말 만족도 높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필리밀리 히팅 뷰러 충전 타입. 요거는 진짜 애매모호한, 너무 장단점이 확실한 제품입니다. 일단은 건전지 타입보다 훨씬 편리해요. 충전 타입이다 보니까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배터리의 잔량을 체크를 할 수 있는 LED 잔량 표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충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요. 이 슬라이딩을 할 때 엄지손가락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끝까지 힘을 주려면 진짜 엄지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양쪽 눈을 하다 보면 진짜 엄지가 저려요, 저는. 제가 진짜 잘 사용을 하는 뷰러가 바로 라네즈 뷰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뷰러에 비해서 이렇게 또 손가락 지지대가 있어서 이거는 큰 힘 안 들이고도 이렇게 속눈썹을 쑥쑥쑥쑥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손가락에 큰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이것만으로 컬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번 찝찝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 보면은 고무가 조금 있는 고무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눈썹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찝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꺾인다거나, 그러니까 일반 이런 뷰러에 비해서 이 고무 패킹이 이렇게 곡선으로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다 보니까 좀 꺾임이 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쁘게 컬링을 하려면 일반 뷰러로 올려주고 정말 말 그대로 이걸로 열로 그대로 해서 좀 지지를 해준다? 좀 유지력을 높여준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야지, 진짜 단순히 이걸로 고데기 플러스 뷰러까지 사용을 하기에는 예쁜 컬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속눈썹 모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저는 얇고 긴 속눈썹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올렸을 때 좀 그 찌지직거리고 꺾이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좀 자리 차지가 많이 된다. 굳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까지 이거를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속눈썹은 아무리 좋은 뷰러, 아무리 좋은 마스카라를 써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처집니다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데기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고정력을 높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이걸로 이렇게 컬까지 잡아준다? 그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힌스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 제가 이 쿠션은 리뷰를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출시가 된 지 좀 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꾸준하게 상위 랭킹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아마 다시 사용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제품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데 왠지 모르게 손이 엄청 잘 가진 않는달까? 이게 쓰다 보면은 메쉬는 양 조절이 잘 되는 편이기는 한데요.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양 조절이 어려워요. 그리고 위에 약간 오일감이 좀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써가지고 리뷰를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쇼츠로 만들었을 때랑 완전 그 결과물이 달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롱폼, 숏폼 나눠가지고 리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다시 쓰니까 생각보다 사용감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양 조절에 따라서 얇게도 두껍게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쿠션이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꾹 찍어 발랐다가 너무 두껍게 발려가지고 막 뭉치고 끼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좀 여러 번 사용을 해보고 이 메쉬의 좀 방법을 터득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쓰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얇게 이렇게 슥슥 퍼프에 진짜 소량소량씩 묻혀가지고 여러 겹 쌓는다라는 느낌으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킬이 필요로 한 쿠션입니다. 그래서 막 바쁜데 막 양 조절 모르겠고 그냥 휘뚜루마뚜루 팍팍팍 두드려 바르고 싶다는 분들은 솔직히 맞지 않아요. 파운데이션까지 쓰기는 그렇고 좀 정교하게 피부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좀 난 양 조절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살짝 테크닉을 줘가면서 쓰기에는 좋은 쿠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스킬이 필요로 하다, 양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좀 두께감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제게 불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좀 똑딱이가 조금 부실해요. 힌스가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에 좀 이렇게 사이 틈이 벌어져가지고 튼튼하다라는 느낌도 받지 못해서 손이 잘 가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가방 안에서 이렇게 열려가지고 퍼프 나뒹굴어 다니면 진짜 좋지 않잖아요. 이 정도의 가격대라면 차라리 이거를 마그네틱으로 만들었었으면 훨씬 고급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품 퀄리티는 나쁘진 않은데 용기가 힌스 같지 않다. 좀 살짝 부실하다. 그래서 요거는 외출을 할 때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또 다시 이렇게 피부 표현 해줄 때 처음에 화장하고 나갈 때 용도로 사용을 하기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 만하다. 그냥 제게 불량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케이스만 크게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컬러가 제가 21호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밝은 호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5호, 17호, 21, 23호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미백 앰플을 쓰면서 피부가 화사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차분하게 나온 21호입니다. 그래서 밝은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한 톤 화사한 거 바르신 다음에 목에다가 그냥 톤업 선크림 이런 거 발라가지고 톤을 맞춰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가 차분하게 나왔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의 랭킹템 정말 살만한지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관심이 가는 제품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영 랭킹템 중에서 이건 정말 추천한다 라는 제품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남은 하루도 아주 맑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